세개 항목 잡아줍니다. 정상적으로 좀 설정을 했으면요. 얘네들은 이제 컨트롤 X로 잘라서 밖으로 꺼내줄 거예요. 근데 자를 때 있어서 드래그로 잡고 세개으로 컨트롤 X로 잘라서 밖으로 가지고 옵니다. 네, 플립도 해야겠네요. 별도로 다 들어와서 플립도 해주시고 전부 플립까지 그룹은 3개로 나눠준 거예요. 측면까지 나눠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요? 플립이요. 네. 면을 뒤집는 명령이었죠. 우리 이제 안쪽에서 정면이 보여야 하니까요. 앞면이 보여야 하니까 플립. 까지 뒤집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엑스레이를 껐을 때 흰 면이 안쪽에 있도록 파란 면이 밖에 있도록 잡으라는 거죠.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고 자, 그다음 볼까요? 지금 만든 객체에 있어서는 태그를 쭉 추가를 할 텐데 총 4개를 달아줄 거고요. 얘는 이름은 이렇게 클릭 한 번씩 더 해서 실리 블러 월 프런트 이렇게 주고 자, 각자 목적에 맞춰서 나눠줍니다. 이제 태그 바꾸는 방법은 다들 기억하시죠? 선택하고 엔티티 인포에서 바꿔주면 됐었죠? 아, 이 프론트가 아니죠. 실링 프론트 목적에 맞춰서 모두 나눠줍니다. 슬러 측면에 월까지 이런 식으로 색상에 맞춰서 분할될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지금 잡아놓은 항목들이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이건 이제 태그 보시면 컬러 바이 태그라고 있는데 태그가 가지고 있는 색상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네, 컬러 바이 태그를 별도로 켜둘 필요는 없지만 네, 이런 식으로 다르게 잡았다는 걸 좀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놔야 필요한 항목들만 따로 켜서 좀 사용할 수 있어요. 나눠준 부분을 좀 볼까요? 우리가 박스를 만들었을 때요. 여기 보면 윗면 따로 움직이죠? 앞면 따로 움직이죠? 아랫면도 따로 움직이죠. 이 상태로 만든 거예요, 객체를. 그리고 윗면, 앞면, 아랫면은 별도의 태그로 구성을 한 겁니다. 태그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복습을 하셔야 해요. 태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on, off, 즉 하이드 기능을 사용하다 파일을 날려먹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자, 크게 문제 없으면 봅시다. 컬러 바이 태그는 그냥 확인을 위한 용도이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태그에서는 이제 월만 남기고 다 꺼줄 거예요. 프론트, 플로어, 실링 다 꺼줄 겁니다. 월, 병만 남겨줄 거예요. 병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작성해보죠. 여기까지는 좀 됐을까요? 유리부터 만들어 볼게요. 거울부터. 야, 프론트 뷰로 전환해서 보게 되면 거울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근데 이 큰 거울을 그대로 만들어 줄 건데, 예, 바깥쪽 봤을 때 이제 조명의 형태가 들어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영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뒤쪽 구조에 있어서는 단면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다가 튀어나와서 이 부분에 거울이 달리는 거죠. 단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이트는 어딨냐?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야 벽으로 쏴줄 테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잡아줄 겁니다. 그럼 일단 거울의 면부터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프레임이 없는 형태니까 그냥 면 하나만 통째로 잡으면 돼요. 자, 봅시다. 서클. 이게 중앙을 잡기 좀 어려우면요. 선 하나를 그려놓고 잡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 하나 그려서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그 만들었을 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이걸 원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우리가? 불가능하죠. 왜죠? 모서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의 개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서클 누르고 2배인 48개까지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문제는 없겠죠. 이렇게. 요 문제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면으로 좀 전환을 해서 구조를 잡아 봅시다. 자, 이 객체는 이제 푸시앤풀에 있어서는 20 정도 줄게요. 20. 20으로 줄게요. 20. 그 다음에 오프셋도 바깥쪽 라인으로부터 20 주고, 30 줄게요. 30. 오프셋은 30. 푸시앤풀을 다시 20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자,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으면요. 이 뒤에 이제 모양 잡아야 되는 부분들 보죠. 자, 조명이 있어야 되는 위치가 어디예요? 이 위치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만들고 있죠? 예, 나중에 플립할 겁니다. 그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조명이 있어야 되는 위치가 여기예요. 이걸 그대로 조명으로 만들지 않고 위아래 열을 좀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선형을 잡아서 오프셋으로 5씩 당겨주세요. 위아래에서. 이렇게. 이 구간을 만들어야 돼요. 위아래 선을 잡아서 오프셋 5. 문제 없나요, 이건? 이렇게 다음으로는요. 예, 푸시앤풀 파일을요. 네. 봅시다. 우리 여기 만드는 과정 내에서는 기존에 이제 오프셋과 푸시앤풀을 반복하는
항목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뒷면에 있어서 아까 거울이 있어야 되는 단면 형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 바로 넣어줄 건 아니고 살짝 안쪽으로 들어간 구조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에 있는 선형들을 잡고 오프셋으로 안쪽 5mm씩, 위쪽 5mm, 푸시앤풀 10, 5로 잡죠. 푸시앤풀. 잡아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잡아줍니다. 자, 조명이 들어가는 위치를 잡았으니까요. 그다음에 면을 잡고 Shift G로 전환하면 Shift G, 그룹, 그룹으로 묶어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V-Ray에 있는 기능들로 객체 전환을 할 수가 있죠. 그룹일 때만 메쉬 라이트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룹이 아니다 못 써요. 그룹임을 확인을 하고 메쉬 라이트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제 V-Ray가 켜지고 설정이 완료가 되면 라이트의 표기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이렇게. 이 부분이 조명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작업했던 객체들 드래그로 잡아서 일단 컴포넌트부터 먹죠, 거울은. 자, 이 부분이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는데 같이 잡힙니다. 트리플 클릭, 반대쪽도 트리플 클릭. 같이 잡아서 컴포넌트 먹고요. 그럼 컴포넌트랑 이제 메쉬 라이트랑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개 같이 잡아서 클릭, 플립, 그린 다이렉션. 뒤집어주면 변경이 되겠죠. 앞뒤가. 다음은 지금 만든 객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대로 두고요.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에셀레이터 열어봅니다. 정리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요. 에셀 에디터 내에서 우리가 토일렛을 제외한 나머지 재질은 모두 필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선택하고 Shift 클릭으로 통째로 잡아서 딜리트로 날려버립니다. 딱 지워요, 이 부분들. 메쉬라이트는 이름을 바꿔줄 겁니다. 메쉬가 아닌 미러 라이트로 바꿔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라이트의 이름이 메쉬 1번, 메쉬 2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텐데 어느 위치에 도대체 어떤 라이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메쉬 라이트는 설치하면서 미리 바꿔주는 거예요. 미리 바꿔주는 거예요. 미리. 미러 라이트 문제 없나요? 거울에 들어가는 조명이다. 자, 이름 변경 같은 경우에 우클릭 눌러서 리네임 눌러주시면 되고 요거까지는 바꿔두셔야 해요. 네, 요거 안 바꿔두시면 나중에 못 찾습니다. 네, 여기까지 맞춰놓고 좀 진행을 다시 하죠.
일단 여기까지 좀 잡아보죠. 볼까요, 이제? 자, 화면 보게 되면요. 저는 정상적으로 이제 라이트에 관련된 부분 바뀌었으면 나머지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레이로 전환해서요. 정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예, 우리 세면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보일 텐데 여기서는 뭐 별도로 다른 것부터 만들지 않고요. 필요한 항목부터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진행해 보죠. 자, 보게 되면 세면대가 올라가야 되는 객체에 있어서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예, 다이를 먼저 만들어 줄 건데 여기 열에 있어서는 우리가 끝선을 잡고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보죠. 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지. 자, 스케치업은 스냅에 온오프가 없죠.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센터를 활용을 해서 위치를 다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맨 처음 잡아줄 때요. 좀 떨어진 위치에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축구정을 활용해서 만들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 부분 문제 없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벽으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스케일로 늘리는 거예요. 벽까지. 스케일로 벽의 끝점까지 늘려주시면 딱 맞겠죠? 네, 물론 조금 떨어뜨려도 괜찮습니다.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살짝 떨어지게 잡아주는 거죠. 혹은 이제 면을 그냥 무브로 이동시켜도 되죠. 이런 형태로 잡아주고 일단 푸시앤풀 줄 건데요. 여기서는 450으로 줍시다. 450을 앞쪽으로 당겨서 적용해 주시고 그럼 이제 진행해도 될까요? 자, 450까지 잡아놓고 나면 이제 엑스레이 풀었을 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겹치죠. 자, 이건 그냥 면 하나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오프셋으로 잡고요. 이 라인에 맞춰요, 일단. 그리고 나서 선 하나를 여기서 땁니다.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위쪽 면에서 나눠지는 기준이 되잖아요, 이 선이. 어디까지 갔을 때 끝까지 테일로 맞춰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이 부분을 그냥 선 두 개로 잡아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오프셋으로 해도 되고요. 다시 볼까요? 그냥 선을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따고요. 이게 낫겠네요. 따서 안쪽에서 꺾어서 초록선으로 바깥열에 맞추고 푸시 앰플로 내려줍니다. 뚫어주는 거죠. 이렇게. 문제 없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럼 이제 뭐 두께에 있어서 뚫리는 형태도 모두 잡았죠. 입어줘야 되는 형태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만들어 봅시다. 여기까지 잡았으면 자,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죠. 높이에 관련된 부분만 확인을 해보죠. 얼마나 남는지. 이게 수건을 걸어줄 만한 높이가 좀 나오기가 힘듭니다. 뭐 억지로 좀 만들어 둔다라고 하면 가능을 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잡혔을 때 이제 객체 자체에서는 객체가 나눠지는 부분이 필요해요. 보면 객체가 위쪽 판 그리고 아래쪽에 있어서는 뒤쪽 찬넬이 있고 문이 끼워지는 형태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문이 끼워지는 형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객체를 따로 좀 만들어 줘야겠죠. 우리가 잡은 메스에서. 자, 똑같이 할게요. 컴포넌트 묶고요. 내부로 들어갑니다. 이 덩어리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자, 위쪽 면부터 내려줄 건데 위쪽 면의 길이는 이제 25 내려주고요. 무브 카피로 위쪽 면을 25 올려주세요. 이렇게. 25 내려주고 무브 카피로 25 올려줍니다. 문제 없죠? 여기까지 됐으면 그다음에 푸시 앤 풀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는데 한 23 정도 내려주죠. 이렇게. 그럼 이격도 있는 상태고 객체도 나눠지는 상태가 되겠죠. 내려줍니다. 23. 이격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뭐 컴포넌트를 좀 나눠두면 재질 넣을 때 조금 더 편리하니까 위쪽은 컴포넌트로 묶어줍니다.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수정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여기까지 문제 없으면 화면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앞쪽에 있어서 문이랑 고정되는 항목, 고정되는 프레임까지 잡아줘야 하는데 고정되는 판, 문 두 개가 나뉘잖아요.
네, 이 부분은 뭐 작성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양쪽 그냥 다 문으로 만들죠. 일단 4분할로 나눠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요건 이제 나눠주기 전에 문이 들어갈 위치부터 좀 밀어줄 거예요. 무브로 안쪽으로 밀어서 25 뺍니다, 얘도. 무브 카피로 앞쪽으로 25 잡아줍니다. 문제 없죠? 자, 앞쪽으로 떼준면 컴포넌트를 묶고 내부로 들어가서요. 도면뷰에서 작업을 해보죠. 일단 정중앙 나눠줘야 되니까 중앙에 선 하나 카피로 배치하고요. 오른쪽 왼쪽은 적당히 배치합니다. 한 100, 150씩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150씩 잡아서 빼주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럼 여기까지 잡았을 때 얘네 그냥 푸시앤풀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매즈가 있어야 하죠. 중앙 라인, 그리고 양쪽으로 잡은 선 3개를 잡아도 되는데, 그냥 면 이렇게 2개 잡아도 돼요. 얘네 2개 잡아서, 무브 카피, 한쪽 방향으로 3mm 옮겨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선이 다 나뉘죠. 3mm 옮겨주시면 돼요. 면 2개를 3mm 옮긴다. 그리고 뚫어주세요. 불필요한 면들 제거. 무브 카피. 그럼 매지가 나뉘죠. 이런 형태로 면들을 모두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차 조사도 좀 미리 하죠. 그러면 주차하신 분들 계실까요? 네. 자, 또 계신가요? 네. 두 분만 계신가요? 자, 그 뒤에는 뒤쪽으로 푸시앤풀 23씩 만들어 주시면 똑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좀 잡아봅시다. 그리고 주차 좀 제출하고.
자, 지금 잡은 모양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만 디테일 되돌아 갈게요. 옆면이 보이지는 않을 거지만 조금의 차이를 주겠습니다. 보게 되면 윗면 같은 경우에 모양이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중 위쪽의 선들을 우리가 한 번에 잡을 건데, 이거 잡을 때는 측면뷰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잡히죠? 위쪽에 있는 선 4개만 이렇게 잡히겠죠. 이걸 무브 카피로 옮겨서 미드 포인트에 배치를 하고요. 측면뷰에서 똑같이 선을 잡아서 반대쪽을 내려주면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선이 4개씩 잡혀요. 여기 포인트를 잡아주면. 그 선들을 옮겨서 배치를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좀 내려주고. 그럼 어떻게 되죠? 이후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드래그를 활용해서 측면뷰에서 잡는 거예요, 선을. 자, 여기서 선 4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선 4개, 선 4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클릭해야 될까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 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을 잡으면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겠죠. 그쵸? 포인트를 옮겨주고 한 번에 잡아서 아래로 내려준 겁니다. 사이드 뷰를 활용을 하세요. Shift R. 라이트 뷰죠. 라이트 뷰에서 잡아서 옮겨보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이거는 근데 외우려고 하는 것보단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측면에 있는 선 4개를 하나씩 잡는 게 너무 불편하죠? 그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사실상. 이 화면 조절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이드 뷰로 맞추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잡을 수 있겠죠. 잡은 선을 무브 카피로 중앙에 올려줍니다. 그럼 면이 나뉘죠? 나뉜 면에서도 이제 이쪽에 있는 선 4개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라이트 뷰에서 잡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잡힌 애들을 아래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로 또 한 번에 잡아서 얘네들도 또 내려주고. 만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에 이제 찬넬이랑 수납이 끼워지는 형태가 되겠죠. 뭐 이 이상으로 잡을 게 없네요, 여기선. 그쵸? 여기까지 잡아줍니다. 문제 없죠?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뭐 구조는 다 만들었네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객체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외부에서 만들죠. 내부에서 이제 컴포넌트가 아니었던 기존 몸통까지 좀 묶어주시면 총 3개의 컴포넌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묶기 전에 하나만 더. 아래쪽은 살짝 올려주세요. 20mm 정도. 올려줍니다. 20mm 너무 크네요. 10mm만 올려주세요. 무브 10mm. 단차가 있을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높이 차이를 만들어 주는 거죠. 문제 없죠? 자, 전체 묶고 컴포넌트 묶어주고 나와줍니다. 작업해보죠, 그럼.
아래쪽에 들어가야 될 이 수건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각형 하나를 만들고 이후에 그냥 파이프로 따줘도 되고요. 박스를 만들어서 그냥 뚫어 버려도 되죠. 근데 파이프 형태로 한번 해 보죠. 자, 여기서는 선형이 있어서요. 우리가 축고정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좀 맞춰 줍니다. 엑스레이 켜 놓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거 축고정 활용해서 좀 만들어 주셔야 해요. 높이는 너무 길지 않게 잡아 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음. 팔로우미로도 가능한데 그냥 자, 정상적으로 만들었으면 컴포넌트로 묶고 내부로 들어가서요. 오프셋 20, 스케일로 위쪽 면은 날려줍니다. 오프셋 20 이후 스케일 활용, 위쪽 면 붙여서 제거, 이레이즈로 지우고 푸시 앰플로 20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위치 옮겨 줍시다. 그 벽에 박혀 있으면 수건을 못 걸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맞춰 주시고 높이도 맞춰 줘야겠죠? 프론트 뷰에서 높이도 안쪽에 맞춰서 끼워 주고요. 요렇게. 뭐 수건 거는 데는 크게 문제 없겠죠? 수건이 걸렸을 때 높이가 적어도 400은 되니까 이 정도면 뭐 걸 수는 있겠네요. 바닥이 질질 끌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면.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잡아 놓고 뭐 크게 문제 없죠. 여기까지. 요런 식으로 이제 객체 만들어 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객체는 다 만들었네요. 예, 사실 만들 게 별게 없어요. 뭐 보면 나머지 소스들에 있어서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한 개는 좀 만들어 보죠. 기본에서 세면대까지는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커비로프트랑 곡선 형태를 면으로 전환을 해서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일단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이 객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곡선의 형태를 만드는 방식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쵸? 뭐 요걸 이제 뭐 포인트를 이용해서 돌려준다?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돌려주기가 좀 어려워요. 아크를 만든다라고 해도 아크를 우리가 그냥 돌출할 것도 아니잖아요. 타원 형태가 돼야 돼요. 타원 형태가. 불가능하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여기서는 서클을 먼저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작업 내에서 다른 객체들이 좀 방해는 될 수 있는데 그냥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단 서클 하나를 사이드 우리 늘려놓은 사이드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요. 적당히 맞춰서. 끝 열만 맞춰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 없죠? 네, 스케일로 위아래 줄여줍니다. 얼마나?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휘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휘어주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명령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스루밴드가 없어진다. 네, 만약 스루밴드가 없다라고 하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활용해서 스루밴드 가지고 오세요. 스루밴드, 요 녀석이었죠? 스루밴드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합시다. 실행하고 인스톨 눌러서 설치하고요. 위치도 배치를 합니다. 있는 경우엔 이거 별도로 지우실 필요는 없어요. 잘 확인됐나요? 자, 스루밴드는 눌러도 사용이 안 돼요. 왜? 얘는 그룹과 컴포넌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임시로 묶어줄 거예요. 컴포넌트 묶고 스루밴드. 자, 당기는 만큼 휩니다. 우리가 곡선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원하는 형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각도는 세게 안 줄 거예요. 당겨놓고 앞쪽으로 15도만 줍니다. 15도. 이렇게만 휘어지게. 이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휘어지면 모양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20도까지 줄까요? 20도까지만 주죠. 보니까 15도는 좀 약하네요. 당겨서 20도 엔터 2번. 눌러주시면 이제 휘는 정도가 만들어지죠. 이게 밴드 기능이에요. 문제 없나요, 이 부분? 자, 그럼 객찬 이제 익스플로드로 한번 풀고요. 로테이트도 돌려줍시다. 90도 돌리는 거죠. 90도. 이렇게. 그리고 다시 컴포넌트로 묶어요. 풀어준 다음에 다시 묶는 거죠. 이렇게. 스루밴드로 휘어줄 때는 명령을 주셨을 때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컴포넌트를 한번 풀어준 거예요. 자, 보이죠? 레버의 위치. 예, 스루밴드는 무조건적으로 해당 방향, 초록색 진행 방향 이외에는 스루밴드를 적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텐션에 있어서 정교하게 잘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축의 방향에 맞춰놓고 준 다음에 나중에 다시 컴포넌트를 정리를 하세요. 그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요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객체는요. 그대로 컴포넌트 내부로 들어가서 아래쪽 객체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무브 카피로 하단에 있어야 될 객체 하나 만들어 주고요. 거리 같은 경우에는 150만 떨어뜨려도 됩니다. 150. 이 녀석은 역으로 평면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Center on Blue 기능을 활용을 해서 평면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훨씬 더 줄여주면 되겠죠. 아래로 내려가면서 줄어드는 형태니까요. 그렇죠? 훨씬 더 줄여줍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을 먼저 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로프트를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봐야 하니까요. 세금부터 심하게 오진 않아서 가능은 하겠네요. 그럼 같이 해보죠. 자, 면 2개 잡았나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객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이 객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면을 잡아줄 겁니다. 근데 커비 로프트 기능을 써서 로프트로 쓸 건데 이게 로프트는 프로그램마다 사용하는 방식이나 명령의 자유도가 달라요. 예, 뭐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있는 특정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커비 로프트는 거기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자, 화면 보세요. 자, 우리 지금 같은 컴포넌트 내에 면이 2개가 있으니까 선도 같이 잡을 수 있겠죠? 그쵸? 통째로 잡아서
커비로부터 갑니다. loved by spline. 커비로부터 첫 번째 길은 걸어주면 돼요. 자, 문제 없죠?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정면에서 볼까요? 그냥 완전 직선이죠. 우리 위생도기는 좀 둥글둥글한 그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직선으로 뚝 잘라놨어요. 엄청 재미없잖아요. 이거 바꿔줄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위아래에 있는 면들 같은 경우에는 0점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이 병합이 안 되는 경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번거로운데 이게 또 얘네 다 그룹으로 묶어서 보호해주고 위쪽 더블 클릭 그룹, 아래쪽 더블 클릭 그룹 잡고 그냥 쭉 보세요. 일단 탑뷰에서 렉탱글을 이렇게 하나 그려줄 겁니다. 이건 왜 그리냐? 면을 나누기 위한 기준이야. 자, 그 다음 내부로 들어가서 intersect face with 모델 잡고 지우고 explod에서 이제 면 지워요. 위아래 그룹 다시 풀어줍니다.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지금 중앙에 잡혔던 서클 스케일을 살짝 늘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커비로프트를 걸었을 때 면이 둥근 형태가 나오겠죠. 한번 밖으로 커지는 형태를 잡아놨으니까 이걸 만들면 되는데, 자, 그룹을 묶고 정리하는 게 되게 번거롭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냥 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면요. 얘네가 그룹이 아니었을 때 중앙에 로프트로 만들어진 애는 그룹이라서 상관이 없어요. 병합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선 그어주면요. 선 움직였을 때 병합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면이 겹치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기적적으로 병합은 안 되는데 보통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이제 그룹으로 묶어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 붙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는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Shift G. 그리고 중앙면은 오히려 일단 두고요. 위아래 일단 묶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정면 탑뷰로 넘어가서 사각형 이렇게 하나 그려요. 사각형은 넘치도록 그려줍니다. 자,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높이도 맞춰줍니다. 중간 정도의 레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맞춰주는 거예요. 난 이 위치 정도에서 포인트를 살짝 둥글게 만들어 줄 거다. 아크의 기준을 잡을 거다가 되는 거예요. 문제 없나요? 정상적으로 잡았으면 그 뒤에 중앙면이 있었죠. 우리 중앙에 맨 처음 로프트로 만들어준 면. 얘를 익스플루드로 풀어주도록 하죠. 해체를 해서 여기서 선을 잡고 이제 면을 지울 거예요. 익스플루드. 자, 면이 안 나뉘죠? 그럼 어떻게? intersect face with model. 눌러주면 이제 면이 난다. 위아래가. 확인되죠? 자, 바깥쪽 사각형도 이제 지워주고요. 이 면들도 지워줍니다. 그럼 이렇게 면이 3개가 남을 거예요. 이렇게 먼저 잡아주세요.
자, 봅시다. 여기까지 적어놨습니다. 이제 중앙에 있는 면을 가지고 스케일을 조금만 키워줄 거예요. 근데 이건 기준을 좀 보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이 정도 키워주면 둥그러지겠다라는 게 대략적으로 좀 보일 거예요. 바깥쪽을 향해서 직선이 이렇게 이어져야 될 텐데 그 안에서 한번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곡선으로 만들어집니다. 대략적으로 선 한번 대보면 좀 알 수 있고,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업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3D 스케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증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대칭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면을 잡아줍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크게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간단합니다. 전체 잡고요. 언그룹부터 익스플로드부터 하고 다시 전체 잡고 로프트 걸어줍니다. 커브 로프트. 그럼 곡선 형태로 잘 이어집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로프트를 활용하는 방식 중 우리가 프로젝트 커브라는 명령처럼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보통 라이노에서 많이 씁니다. 이런 방식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로프트로. 선생님, 그 아까 네. 그 사각 만들어서 내려서 중간에 라인 해서 이제 인터섹스가 그리고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넣는 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면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 정확하게 같은 편집 메뉴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린더가 있어요. 이 실린더에 우리가 사각의 선을 나누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끼워줍니다. 근데 선이 안 생겨요. intersect face with 모델. 면을 잡고 진행을 하면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워요. 나눠지는 원 3개 구해지죠. 얘네를 로프트로 이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고 위쪽 면, 중앙면은 이제 지워줍니다. 면 2개 지워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가장 아래는 지우시면 안 돼요. 얘는 모양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맞춰줍니다. 위아래 면 지워준 거예요. 자, 그룹 객체는 이제 익스플로드로 풀어주고 아래에 있어서는 오프셋. 오프셋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억지로 평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평면으로 인식을 못하네요, 프로그램이. 상관없어요. 우리 툴스온 서피스 있잖아요. 이거 2번 줍니다. 1번, 2번 주고 조인트 푸시 앰플로 이렇게 쭉 밀어주면 되겠죠. 아, 네, 이거 잠시만요. 전체 두께 주고 해야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리버스 베이스도 잡아주시고 스무스도 돌려줍니다. 일단 여기까지 맞춰주세요. 전체 면이 하나에서 잡힐 수 있도록 전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음. 됐으면 이제 보죠, 선생님. 여기까지 됐으면요. 이 객체에 있어서 우리가 내부로 두께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 선택사항은 간단합니다. 자, 객체를 잡고 이제 안쪽으로 쭉 밀어주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선이 좀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렌더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로프트가 선을 짜는 과정 내에서 이제 엉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세그먼트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단일 객체로 넣을 때는 재질을 단일 재질로 넣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조인트 푸시 앤 풀 할 때 좀 터질 수는 있어요. 그건 좀 염두를 해야 되긴 하는데 한번 만들어 보죠. 조인트 푸시 앤 풀 안쪽으로 플러스 버튼 있는 상태에서 적당히 당겨서 놓으면 만들어 줍니다. 네, 살짝 터지네요. 그리고 심하게 터지진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스무스까지 눌러보고, 제일 귀찮은 경우인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만합니다. 네. 요거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조인트 푸시 앤 풀 안쪽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럼 바닥면은 깊이가 이제 두께가 없잖아요. 바닥면도 푸시 앤 풀 아래로 내려줄 거고, 조인트 푸시 앤 풀로 플러스 버튼 있는 상태에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툴스온 서피스로 줄여주고, 이 부분은 오히려 위로 좀 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양을. 그럼 이제 세면대 끝났죠. 네, 이렇게만 잡아줘도 모양은 다 나왔어요.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뭐 문제는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높이도 맞춰줍니다. 위치도 좀 앞으로 당겨주고요. 이렇게. 이미지에서의 비율로 봤을 때 조금 더 높긴 한데, 만약 높다라고 하면 좀 스케일로 줄여주면 되죠. 그쵸? 식으로. 이게 터지는 부분들은, 떼우려면 되게 번거로운데, 이게 정확하게는 면이 이런 식으로 잘려져 있는 형태가 돼요. 이 면을 채워주면 되기는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크게 어렵진 않은데, 대신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선을 지우면 안 되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세그먼트를 파악을 해서 끝부분이 왜 터졌는가를 확인을 드려야 됩니다. 면이 터진 거 아니네요. 그냥. 또 조금 면이 터진 게 많네요. 그래가지고 튀어나와 버려가지고 그냥 지울 거 지우고 면이 울어버린 건데 주는 게 맞는 거 같네요. 이 면을 떼우려면 또 위쪽에 있는 고정점을 하나 또 찾아서 이걸 맞춰줘야 하는데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냥 떼우지 말죠. 네, 이렇게만 잡아줍시다. 높이까지. 자, 문제 없죠? 이제 봅시다. 파일이요? 네, 6번에 올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봅시다. 이게 좀 메스한 형태로 만들면 이렇게 터지는 면이 없을 겁니다. 이건 고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엔
우리 이제 수전도 있어야 되잖아요. 수전도 간단하게 모양만 좀 잡아보죠. 자, 일단 서클의 두께는 우리가 두께는 똑같이 맞추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한 20 정도 나오겠네요. 서클 20으로 잡고 요거 이제 로테이트로 돌려서 배치를 합니다. 서클 20 앞쪽으로 좀 당겨 놓고 요걸로 수전 만들 거예요. 문제 없죠? 자, 높이는 보이는 형태로 좀 맞춰줄 겁니다. 바닥까지 연결하고 위쪽도 좀 올려주고 컴포넌트 묶어요. 이건 너무 어렵게는 안 만들게요. 자, 만들었으면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모양 좀 잡아볼 텐데 뭐 이렇게 작업한다라는 거 한번만 볼까요? 자, 면 위로 올려서 조인트 푸시앤 풀로 적당히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위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쪽은 반대로 면을 두 번 나눠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잡아줍니다. 연결부. 너무 넓으면 어떻게 해요? 선을 좀 줄여주면 되죠. 그 다음에 탑뷰 기준으로 무게체 위쪽은 언스무스졌고 위에서 경계선 한번 내려주고요. 수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을 잡는 겁니다. 탑뷰에서 적당히 잡고 이건 프런트에서 라이트에서 잡는 게 낫겠네요. 라이트 뷰에서 적당히 잡아서 얘네들은 한쪽 방향 초록색 방향으로 끌어줄 겁니다. 벡터 초록색 축 드래그 이런 식으로 여기 모양이 마음에 안 들죠? 위쪽으로 강수를 올려요. 면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올린 다음엔 로테이트 활용을 해서 축을 좀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수전 형태 나오죠?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샤워에 있어서 형태도 하나 잡아줘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요건 이제 여기 뭐 별도의 샤워대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바깥쪽에 있어서 서클도 하나 만들어서 베이스로 맞춰주고 가져다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바깥쪽은 라운드 주면 되고. 네,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아래쪽은 뭐 달아도 안 이쁘네요. 요거는 이제 수정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보면서 느끼는 건데 만드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소스를 씁시다 이거. 네. 이 소스가 아닌 객체로 좀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보통 이런 수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형태는 모두 소스에 있어요. 지금 가져올 건 아니에요. 한번 보고 가죠. 이렇게 보시면 이거 나도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걸로 둡시다. 굳이 안 만들게요. 뭐 혹은 웨어하우스에서도 이제 푸켓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져올 수도 있죠. 네. 보면 뭐 종류 많잖아요. 이런 애들 중 그냥 하나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만들지 않을게요. 수정은. 넘어갑시다. 자, 그럼 만들어야 되는 부분 또 보죠.
올라가야 되는 객체 중, 네, 소스, 소스, 얘네도 소스고, 여기도 소스니까 이제 뭐 만들어야 될 거 그렇게 많지 않네요. 좌우로 넘어가면 되겠죠. 오른쪽부터 보죠. 자, 바닥으로부터 턱이 올라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라인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스트라에 딱 맞지는 않네요. 네, 사실 맞춰줘도 무관하기는 합니다. 네, 간격을 좀 정해보죠. 여기서의 간격은 우리가 지금 세면대를 만든 간격까지의 거리가요. 그죠? 1500이 나오고 이쪽도 1500 정도 나오네요. 딱 문제 없네요. 그거. 네, 오히려 여유롭죠. 이게 길이로 보게 되면 적어도 욕조가 올라가기 위해선 이 부분이 1000이 나와야 돼요. 남는 구간들이. 그쵸? 좀 여유롭게 들어가려면. 나머지를 500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제 500을 잡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00이 떨어진 위치에서 바닥을 수정할 거니까 플로어를 가져옵니다. 플로어. 자,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선을 1000만큼, 1500만큼 옮겨서 면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1500만큼 옮겨서. 푸시 앰플은 위쪽으로 100 올려주고 단차가 있는 형태. 자, 근데 바닥이 재질이 난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면은 그룹으로 묶어줄 겁니다. 이렇게. 얘는 그룹으로 묶어놔요. 추후에 이제 재질 따로 줄 수 있도록.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잡아놨으면 됐죠. 이렇게. 그럼 바닥 잡아놨으니 욕조가 위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배치를 할 거냐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샤워 부스에 있어서는 이미지에 보이는 형태에서는 벽을 하나 더 세워놨어요. 그쵸? 벽 뒤로 샤워 부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벽을 세워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 벽을 세워줄 거였으면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부스가 있는 쪽은 이제 높이가 낮은 형태로 그냥 잡아준 건데 보통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공간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욕조, 여기에 샤워 수전, 샤워 부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샤워 부스에 있어서 프레임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세워주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벽을 세우고. 그러니까 벽이 아닌 유리 프레임을 세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는 그대로 두는데 우리가 경계선은 나눠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럼 길이의 기준을 또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 길이가 얼마죠? 3000이에요. 욕조는 얼마나 돼야 여유롭게 들어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지를 하나만 좀 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하게 보게 될 거긴 한데, 키운데 세 개지. 잠시만요. 사회를 챙기고 걸리네요. 일괄적인 사이즈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객체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것부터 만들어 볼 겁니다. 얘를 플랜을 해놓고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도면을 그대로 써먹는 방법을 좀 배워볼 거고, 로프트로 모양을 똑같이 따볼 거예요. 욕조를 직접 만들 거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요거부터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진행한 부분은 그럼 바닥까지만 좀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작업을 좀 진행하죠. 네. 이거 이거 나봐도 이거 아니 이거 봐봐. 여기.
박민지님, 김규리님, 명재건님 계시네요. 박창현님, 신주희님, 오정영님, 윤중원님, 이혜진님, 임규희님, 임이진님, 정하랑님, 정한성님, 정호준님. 네, 다른 분들은 모두 확인했어요. 오늘 하루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한 번도